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원이란 대체 어떤 공간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럼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상상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3차원을 3차원까지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4차원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고 있는 세계의 기하 모델은 3차원 공간으로 공간의 어떤 점에서도 좌표를 3개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1m 나아간 뒤 오른쪽으로 2걸음 나아가서 20cm 점프합니다. 이 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정규, 직조, 기저 3개를 이용해서 표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길이, 넓이, 높이를 말해요. 3개의 좌표, 3개의 차원, 그리고 우리는 3차원으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것은 틀렸어요. 여기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완전한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실제의 3차원 공간을 화면에 담은 영상일 뿐 이것은 단지 2차원이죠. 애초에 인간의 시각계는 세계를 2차원의 평면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인간에게는 눈이 2개 있는데 뇌가 받은 3차원 세계의 영상을 2차원으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평평한 영상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걸까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3차원 입방체의 면 부분만을 볼 수 있다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사각형이라는 사실밖에 없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각형을 뒤로 회전시켜야 비로소 입방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기둥을 사용한 더 재미있는 예도 있습니다. 원기둥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사각형으로 보이거나 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이 2차원의 영상을 3차원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3차원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이 세계에서 3차원 이상을 인지할 수 없다고 해서 4차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4차원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4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4차원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요? 먼저 3차원 입방체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죠. 실은 3차원의 입방체는 2차원의 입방체로 만들어낼 수 있고 입방체의 2차원은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은 원래 1차원의 입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애초에 0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선은 가장 숫자가 작은 0차원부터 시작해볼게요. 0차원의 입방체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0차원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공간은 차원이란 존재하지 않는, 즉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있는 것은 질점뿐이에요. 질점이란 크기도 형체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고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때문에 0차원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점이 바로 0차원의 입방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0차원 공간에서 질점 이외의 형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점을 그래프의 점을 통해 살펴볼게요. 영상이 보다 잘 보이도록 점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복사해서 옆으로 나열합니다. 점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건 그래프예요. 그래프에서 크기와 거리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점이고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뿐이죠. 이 두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꼭지점 2개와 변이 하나 있는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것으로 1차원의 입방체 혹은 선분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완성된 그래프를 다시 똑같이 해서 1차 입방체의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합니다. 왼쪽 상단의 꼭지점은 왼쪽 하단의 꼭지점을 복사한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다시 연결해서 오른쪽 꼭대기에도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해서 2차원의 입방체, 정사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변의 비율과 규모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번에는 이 사진을 복사해 알맞은 꼭지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3차원의 입방체가 완성되고 꼭지점의 기호를 제거하면 그 형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체인 4차원으로 들어가 볼까요? 4차원의 초입방체를 만들려면 역시나 지금과 같이 큐브를 복사해서 옆에 늘어놓아야 하고 그 후 적당한 꼭지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입방체가, 아니 4차원 초입방체가 완성됩니다. 이 이미지는 큐브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예요. 물론 완전한 4차원 큐브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3차원으로 3차원의 큐브를 볼 수 없고 실제로 보이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것을 4차원으로 이미지하기란 더욱 어려워요. 3차원의 입방체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세요? 3차원의 큐브는 회전시키지 않으면 큐브라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한번 이 큐브를 회전시켜 볼까요? 하지만 이런 사진을 회전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두세 걸음 돌아가서 2차원의 입방체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평범한 정사각형이 보입니다. 이 정사각형을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복사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을 이렇게 늘어놓고 딱 알맞은 꼭지점을 연결합니다. 완성됐습니다. 이건 같은 큐브지만 그냥 위에서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 큐브를 살짝 다른 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3차원 큐브 안에 하나 더 작은 3차원 큐브를 넣어서 꼭대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완전히 똑같은 큐브로 다른 방향에서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큐브를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이제 재미있는 점은 지금부터예요. 이 큐브를 회전시켜 보면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3차원의 물체를 회전시킬 때엔 항상 어딘가를 축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보는 것은 3차원의 물체가 평면의 세계를 가로질러 가는 모양입니다. 즉 우리는 3차원의 물체가 평면상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고 우리의 눈은 이 가로질러 가는 순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차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4차원의 큐브를 회전시키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2차원이 아닌 3차원 공간을 4차원 큐브가 가로질러 가는 모양일 것이고 이후 2차원으로 물체를 포착하는 인간의 눈에서도 4차원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4차원 큐브를 실제로 회전시킨 영상이 이쪽이에요. 참고로 4차원 초입방체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정팔포체라 불리고 있고 정팔포체가 4차원 큐브라는 것을 안 후에 어벤져스를 보면 영화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4차원 초입방체의 면은 모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보고 있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일정 각도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이상 3차원 큐브조차 항상 정사각형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4차원 공간을 머리로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이 4차원은 현재 수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고 4차원은 물론 5차원과 20차원 공간, 무한차원까지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원이 무한히 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쩐지 전부 다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 뿐이었죠? 우리들에게 익숙한 현실의 세계가 훨씬 난해하고 모르는 것 투성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나마 다행이네요. 머리도 식힐 겸 차라도 한 잔 드시는 건 어떨까요? 달달한 과자도 같이 곁들여서 말이죠. 이 3차원, 아니 2차원의 세계, 아무튼 쿠키 앞에서 몇 차원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